2021년 3월 3일 영국 런던 남부 클래펌의 한 주택가. 이날 저녁 33세 여성 사라 에버라드가 친구 집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라는 브릭스턴 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약 4km 남짓, 성인 걸음으로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던 중 남자친구인 조시 로우스와 통화를 했고 약 15분간 이어진 통화는 9시 28분경 내일 보자는 다정한 인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통화를 끝으로 사라는 마치 증발하듯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음 날인 3월 4일 아침 남자친구 조시는 사라에게 연락이 없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공허한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조차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하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조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런던 경시청은 초기의 단순 가출을 의심했으나 가족과 지인들이 전한 그녀의 성실한 성품과 생활 패턴을 확인한 뒤 즉시 사라를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사라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클래펌 커먼 공원과 주요 도로의 CCTV를 샅샅이 뒤지는 한편 인근 주택가를 탐문하며 현관 초인종 카메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런던 시민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SNS에는 사라를 찾아라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거리 곳곳에는 그녀의 웃는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나붙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으나 야속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망에 포착되는 단서들은 점점 절망적인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무려 1800시간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포인더스 로드를 지나던 2층 버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시각은 사건 당일 밤 9시 34분. 화면에는 사라 에버라드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인더스 코트 앞 인도에 서 있었고 그녀의 바로 옆에는 흰색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자 차량 앞에 한 남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사라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더니 곧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수사팀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밤 9시 반 인적 드문 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낯선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순순히 차에 올라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기간이라 타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의문의 흰색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차적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복스홀 아스트라였으며 사건 발생 3일 전인 2월 28일 영국 켄트주 도버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은 긴장된 마음으로 렌터카 대여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화면에 뜬 대여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형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웨인 쿠전스. 놀랍게도 그는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경시청 소속, 즉 자신들의 동료인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실종된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현장에 있었던 유력한 용의자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수사의 흐름은 단순 실종 사건에서 납치 사건으로 그리고 경찰 내부의 적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45분 사라가 실종된 지 6일째 되던 날 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켄트주 딜에 있는 웨인 쿠전스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웨인은 퇴근 후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라 에버라드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추궁하자 그는 처음에는 모르는 여자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렌터카 기록과 CCTV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해오자 갑자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웨인은 얼마 전 포크스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금전적인 시비가 붙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동유럽 갱단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갱단이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여자를 한 명 납치해서 데려오라고 협박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웨인은 사라를 납치해 갱단에게 넘겨만 줬다고 했고 아마도 그녀는 살아있을 것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납치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자신 또한 거대 범죄 조직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접속 정보 그리고 차량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가 동유럽 갱단과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3월 10일 실종 일주일 만에 경찰은 런던에서 약 80km 떨어진 켄트주 애쉬포드 인근 호즈 우드라는 숲속 연못에서 사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사라는 불에 탄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결국 치과 기록 대조를 통해서야 시신의 주인이 사라 에버라드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과 렌터카에서 웨인 쿠전스의 DNA가 검출되었고 웨인의 개인 차량에서도 사라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그의 끔찍한 범행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실종된 사라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전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귀갓길에 증발하듯 사라져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납치 장소가 런던의 번화가인 클래펌 커먼 근처였다는 점은 사람들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범인이 시민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료였던 살인 용의자 웨인 쿠전스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조사 결과 이 평범해 보이는 경찰관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972년 12월 20일 영국 켄트주 도버에서 태어난 웨인 쿠전스. 사건 발생 당시 48세였던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내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고 켄트주의 딜이라는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 경시청 내에서도 엘리트 부서로 통하는 의회 및 외교보호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이 부서는 영국의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그리고 가국 대사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런던 경시청으로 전입해온 그는 2020년 2월부터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약간 내성적이지만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저 묵묵하고 평범한 경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행적을 조사하자마자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3주 전인 2월 10일 그는 아마존에서 경찰용 수갑 열쇠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이미 장비를 지급받은 현직 경찰관이 왜 굳이 개인 돈으로 열쇠를 샀을까? 이는 기록에 남지 않는 범행 도구를 은밀하게 마련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건 3일 전인 2월 28일 그는 자신의 개인 차량인 검은색 세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렌터카 업체에서 흰색 복스홀 아스트라를 빌렸습니다. 자신의 동선을 철저히 숨기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그는 아마존에서 강력 접착 테이프를 미리 주문해두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것이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시야를 가리기 위한 용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직전인 저녁 8시경 그는 런던 켄싱턴의 테스코 마트에 들러 머리끈 14개입 한 팩을 구매했습니다. 이 머리끈 역시 납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웨인 쿠전스는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라가 어떻게 납치되고 살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웨인 쿠전스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했고 CCTV와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 밤에 끔찍했던 범행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운명의 그날, 이날 오후 4시 47분 웨인은 켄트주 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야간 근무를 하러 간다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그는 도버의 렌터카 업체에서 미리 예약해둔 흰색 복스홀 아스트라를 수령했습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그는 런던 시내로 들어와 목적지 없이 도로를 배회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 테스코 마트에 들러 머리끈도 구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홀로 걸어가는 젊은 여성을 찾아 헤매는 말 그대로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런던 남부 클래펌의 포인더스 로드 집으로 걸어가던 사라 에버라드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9시 34분 웨인은 사라의 옆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웨인은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여 사라를 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입니다. 선생님,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셨습니다. 당신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웨인은 이 점을 악랄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봉쇄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했으므로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라는 실제로 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수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하겠다고 하자 당황하면서도 순순히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커플이 남자가 여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사복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라를 체포한 웨인은 그녀를 렌터카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37분, 이렇게 사라는 꼼짝없이 납치되었고 차량은 런던을 빠져나와 켄트주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차량이 런던 시내의 경찰서가 아닌 점점 더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향하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130km를 달렸고 밤 11시 30분경 그들은 켄트주 도버 인근의 틸먼스톤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1시 38분 웨인은 인적이 없는 어두운 골목에 렌터카를 세우고 사라를 자신의 개인 차량인 세아트로 옮겨 태웠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그제야 자신이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 신분을 악용한 짐승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웨인은 다시 차를 몰고 더욱 깊은 시골길로 들어갔는데 그가 향한 곳은 셰퍼즈웰 근처의 인적 드문 숲길이었습니다. 자정에서 새벽 1시 45분 사이 웨인은 이 외딴 곳에서 사라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웨인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 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라는 도망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그의 요구에 복종했습니다. 정말로 이후 부검 결과 사라의 몸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라는 경찰관 웨인의 말대로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가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웨인은 처음부터 사라를 살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운 웨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경찰 근무용 벨트를 풀어 그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의 공격으로 사라는 점차 의식을 잃어갔고 약 2분 뒤 그녀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 에버라드는 오직 살기 위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찰관의 모든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묵살되었고 향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범행 직후 웨인의 행동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 34분 도버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 들러 태연하게 음료수 2병을 샀습니다. 새벽 3시 21분에서 6시 32분 사이 그는 켄트주 애쉬포드 인근의 호즈 우드라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2019년에 미리 구입해둔 개인 사유지였는데 웨인은 그곳에 사라를 숨겼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3월 4일 아침 8시 15분 그는 도버의 비긴 스트리트에 있는 코스타 커피에 가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핫초코와 타르트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오전 8시 30분 웨인 쿠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37분 사이 웨인 쿠전스는 자신의 세아트 차량에 다시 올라타 켄트주 샌드위치에 도착하여 사라의 휴대전화를 처분했습니다. 오전 11시 5분 웨인 쿠전스는 휘트필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빈 녹색 연료통을 산 뒤 통에 휘발유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휘발유는 나중에 증거를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날인 3월 5일 그는 완전 범죄를 위해 다시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사용해 숲속에 버려진 낡은 냉장고 안에 사라를 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2일 뒤인 3월 7일에는 철물점에서 건축용 대형 자루 2개를 구입해 자루에 사라를 담아 숲속 연못 깊은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을 마친 웨인은 가족들과 함께 사라를 버린 숲으로 나들이를 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3월 9일 덜미가 잡혀 체포되었고 체포 다음 날인 3월 10일 사라가 발견되면서 그의 끔찍한 악행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악마 웨인에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 사라 에버라드. 1987년 영국 서리에서 태어나 요크셔주 요크에서 성장한 그녀는 명문 더럼대학교에서 인문지리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런던에서 마케팅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한 디지털 미디어 에이전시의 마케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조쉬 로우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결혼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차곡차곡 저축을 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찬란했던 꿈과 미래는 믿었던 경찰관의 손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괴물이 경찰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걸까? 경찰은 즉시 웨인 쿠전스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웨인 쿠전스가 경찰이 되기 전 그리고 경찰이 된 후에도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이 이를 묵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6월 켄트 경찰은 도버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신체 노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웨인 쿠전스였고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웨인은 근무 시간 중에 자전거를 탄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사라를 납치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21년 2월 말에도 런던 스왈리에 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직원들은 그의 차량 번호판을 적어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산망에서 차량 조회만 해봤어도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그를 즉각 체포하고 조사했다면 사라 에버라드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시신이 발견된 후 영국 전역은 슬픔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나도 사라일 수 있었다며 깊이 공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저녁 사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근처인 클래펌 커먼 공원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꽃과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심지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도 조용히 방문하여 헌화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런던 경시청은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을 이유로 집회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자신들의 동료가 저지른 살인사건 때문에 모인 추모객들을 경찰이 강제로 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여성 추모객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있던 여성들을 무력으로 짓밟는 경찰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찰이 여성을 죽였는데 추모하는 여성들마저 경찰이 폭행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결국 런던 경시청은 훗날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런던 중앙형사법원 올드 베일리, 그는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젊은 여성을 사냥감으로 삼았으며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이용해 피해자를 납치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그가 체포 직후 주장했던 동유럽 갱단 이야기는 수사 혼선을 노린 완전한 허구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법정에는 사라의 가족들이 참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웨인을 향해 피해자 영양 진술서를 낭독했습니다. 사라는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고 결혼과 아이들이 있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인,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라의 어머니 수전 에버라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30일 재판부는 웨인 쿠전스에게 영국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단일 살인 사건에서는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시민을 납치하고 살해한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웨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2년 7월 29일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사라 에버라드 사건과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크레시다 딕 런던 수동경찰청장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월 웨인 쿠전스와 같은 부서인 의회 및 외교보호사령부 소속이었던 데이비드 캐릭이라는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 캐릭은 무려 18년 동안 경찰 제복을 입은 채 1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9건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 안에 범죄자가 2명이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인 2023년 3월 런던 경시청의 조직 문화를 진단한 KC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경찰 내부에 여성 혐오와 약탈적 행동이 만연하도록 방치되었다고 지적하며 경찰 조직 전체가 구조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이 비극의 뿌리를 뽑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위원회가 발표한 엔지올리니 조사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조사 결과 웨인 쿠전스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부터 거의 20년에 걸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웨인 쿠전스는 절대로 경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으나 경찰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살아는 범인 한 명 때문이 아니라 그를 방치한 경찰 조직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2024년 2월 사라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뼈아픈 심정을 전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유는 범인이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절대로 낯선 사람의 차일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신분은 사라에게 신뢰를 주었고 결국 그 신뢰가 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내부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처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그날 밤 사라는 오직 살기 위해 경찰관의 모든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순순히 따르면 그가 약속한 것처럼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간절히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87년생, 향년 33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사라 에버라드의 시간은 믿었던 공권력에 의해 너무나 허망하게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영국을 넘어 전 세계의 여성 안전과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거대한 움직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